업무보고가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제성으로 좋은 부분들도 많았는데 하나 논쟁적으로 얘기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환빠, 예. 환단고기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마치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제시를 하신 것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진짜 이 이야기를 왜 꺼내신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전제 조건이 대통령께서 역사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걸 먼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도대체 이분은 어디까지 공부를 했을까? 경제학 이쪽 이론들은 뭐 탁월한데 역사까지도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은 솔직히 잘 몰랐었죠.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첫 번째 동북아 역사재단이 고대사 연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생각을 하냐면은 대통령님이 아마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연구원들 내역을 다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 성격이면 100% 거기에 연구자가 몇 명인데 전공자가 뭐뭐뭐 있는지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의 전공자들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연구자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동북아 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고 또 일본의 독도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대사 연구와 또 독도 연구를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무슨 연구자들끼리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대사 연구자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 내부가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강형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저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와 또 두 번째로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박지양 네.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원래 우리 한국사 전공자가 아닙니다. 영국사 전공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했던 조선일보 2023년 인터뷰가 1940년대 영국인보다 2023년 대한민국 국민이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작년 국감 때 이렇게 질의를 했었을 때 자기는 그 생각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북아 역사재단이 뉴라이트적 경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사실은 한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종의 금기 언어가 환단고의 같은 거거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나가서 이야기했지만 환단고의가 위서가 맞습니다. 물론 그 안에 위서를 만든다 하더라도 100% 창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당연히. 네. 30-40% 정도는 과거에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 사람들이 썼던 문헌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이 있고 그 문헌들을 다시 1911년에 개연수 그리고 1979년에 이유립이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위서 논쟁이 나오게 된 건데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참 한국 역사학계의 강단사 주류사학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금기시되어 있는 건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고 이 대통령님이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대통령님이 그렇게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를 툭 던짐으로써 네. 오히려 지금 한국사 안에서 고대사 연구를 다시 제대로 해야 된다. 강단사학 중심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제 콜라보 제야사학과 강단사학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고대사와 관련된 문헌이 많지 않잖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이런 정도 고대사 내용인데 중국의 25사 안에 그러니까 한나라 역사, 그 앞에 뭐 당나라 역사, 뭐 그러다가 이제 고려시대로 오면 요나라 역사, 금나라 역사, 송나라 역사 이런 안에 중국인들이 저술해 놓은 안에 우리의 강형 문제가 드러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다시 연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네.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양 이사장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지양 이사장이 현업 교수일 때 수업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성향인지 모르고 수업을 이제 들었다가 결론적으로 제 학점을 말씀드리면 제 인생 최악의 학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수업을 재수강하지 않았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영국사를 이제 공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심산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E.P. 톰슨의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 이런 걸 보고 사실 영국사가 궁금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분이 서술하고 말하는 영국사라는 것은 제가 가진 배우고 싶은 방향과 너무 다른 거예요. 당연히 발표를 해도 그분이 봐서 제가 빵점짜리죠. 그래서 정말 최악의 학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수강을 하더라도 개전의 정이 제게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제가 이 학점을 그냥 남겨두고 지나갔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봤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동북아 연구재단인가요? 이사장을 하는 걸 보고 그 앞에 네. 박근혜 정부 때는 문화융성 추진위원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제 예. 가는 걸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을 쓰는구나 보수 정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네. 구교영 기자는 서울대 나왔군요. 아니 뭐 굳이 또 그 얘기를 밝히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개인적으로 경험담이 굉장히 진하게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러네. 최근에 논란이 되고 뭔가 이제 또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보면은 말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타입은 또 아닌 걸로 비추는데 정말로 그분이 그런 속내인 건지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강단에서 그분을 뵀을 때는 거침없었던 걸로 제 기억을 아니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래요? 예. 네, 우리가 국감 때도 네. 거침이 없었습니다. 거침이 그래요? 없이 네. 본인의 생각을 일체 뭐 굽히거나 그러지 않고 강하게 어떤 보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뭐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 쓴 글이라든가 행동 이런 걸로 보면 뉴라이트적 계열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제가 작년 국감, 올해 국감 때도 박지양 이사장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올해는 그 박지양 이사장이 국감 때 자기가 좀 생각을 좀 잘못했다. 지금 비세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걸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자기도 올해는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 중앙대 사학과에 2000년에 제가 박사과정 다니면서 조교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박지양 당시 교수가 우리 중대 와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예, 수업을 했는데 뭐 저는 뭐 한국사 전공자니까 수업은 안 들었는데 그때 서양사 전공자들이 이제 가서 수업 듣고 왔는데 지금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내용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 완전히 그 뉴라이트 계열 당시에도 사대주의적이고. 뭐 그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 2023년도인가에 그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 2023년도에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제 발언의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이제 국민들 자체가 좀 수준도 너무 낮고 현실적으로 너무 후진데 오히려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고상하고 높다.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그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이제 요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의 수준이 그렇게 후지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사과해라. 절대 자기 사과 못한다. 이래가지고 버텼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성향을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주요한 그런 기관에 곳곳에 계시다는 게 문제인 거고 아니, 이분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사장이 김주성이라고. 그렇죠. 김주성. 김주성 이 사람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잘못된 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 반공주의 이런 걸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뭐 이 후퇴 그리고 철저하게 일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 사고 방식이 거기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원장 김낙연 그냥 뭐 글 보면 일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장악하고 있고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진짜 심각하지. 아니 근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본인의 그런 사관이라든가 뭐 세계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된 다음에도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같은 것들이 자기 ROTC 관련된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행사를 그 기관 안에서 했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예배를 받다 이런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 독립기념관 안에 수장고 이 수장고가 얼마나 귀한 유물이 있고 항운항습돼서 유물이 훼손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 수장고를요? 수장고를. 예. 김건희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마음대로 들어가고 막 휘젓고 다니듯이 김영석이 자기 ROTC 사람들
또 뭐 목회하는 사람 그 분들 막 와서 수상고도 보여주고 그 안에서 막 예배도 하고 그 예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윤석열 적극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래요. 예. 예.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전에는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개신교 신자든 내지는 뭐 천주교 신자든 아니면 불교 신자든 자기가 공적인 직위를 가지게 되고 그 자리에 가면 자신의 개인적인 종교관이나 이런 건 안 드러내는 게 기본 아니었나요? 그럼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이 몇 년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네. 특히 윤석열 들어오기 그 직전부터 지금까지 윤석열이든 누구든지 그냥 뭐든지 다 우리 개신교 아멘 이거를 너무 드러내면서 아주 우리들에게 그런 종류의 종교를 강요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 김영석 같은 경우도 거기 안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예배 보고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건 좀 문제 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종교 분리가 헌법적 가치 아닙니까? 지금 종교 일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왜 왜냐하면 그런 헌법을 거예요? 위반하는 네. 거예요. 내가 국회 들어와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랐던 게 언제였느냐?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인청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좀 문제가 돼서 당시 최혁진 의원이 장동혁 의원한테 네, 현재 국민의힘 대표. 그렇지 네.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동혁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오. 그래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한민국 정치에 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나는 최혁진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거기서 또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이 헌법재판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하나님 크리스찬 여기 이 말을 따른다. 이게 왜 그때 나왔는데? 인사청문회 당시에 최혁진 의원이 맨날 나가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을 이 자리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 야,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올바르게 가고 또 대한민국 사회가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종교 문제를 재정립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1980년, 90년대까지 종교 문제로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2000년대 넘어서면서 종교 문제의 갈등이 심각해져서 사찰에 가서 개신교 신자가 방화하는 일도 생기고 부처님인데 가서 막 스프레이 뿌리는 일도 생기고 또 같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하고 카톨릭하고의 갈등 관계 맞습니다. 예. 네. 이런 거 더군다나 우리 민족 종단에 대해서는 뭐 엄청 폄훼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 심각해져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크게 융화하는 일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나가면 부자 된다. 또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짬짬이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걸 갖다가 빨리 없애야 된다. 네.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신실한 신자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보이는 값으로는 구치소에 들어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너무 많이 찾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은 것들도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거고 그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교단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미완으로 그치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종교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여실히 체감을 하게 됩니다. 세간의 의혹은 그 개신교계 일부 아주 극우 보수화된 원로 목사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이재명 망신 줘라, 뭐 내쫓아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예.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한데 모여가지고 뭔가 가르마를 탈 수 돼요. 있는 맞아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